안녕하세요. 주말에 가는 집입니다. 농막 생활을 한 지도 만 2년이 되어 갑니다. 주말 농장을 운영하면서 정말로 많은 부분을 느꼈는데요. 중간에 단속도 당해보고, 여러 가지를 많이 느꼈는데요. 오늘은 농막 시작을 이렇게 준비해 보시라는 개인적인 의견을 공유드립니다. 농막을 막연하게 생각하고 있으신 분들과 농막을 놓기로 마음먹은 분들은 오늘 영상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이야기할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는 주말 농장의 허용 범위 및 불법 농막이 되지 않는 방법입니다. 지자체별로 차이는 있지만 일반적인 주말 농장의 허용 범위와 또 저희가 경험했던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는 주말 농장을 하기 위한 좋은 토지를 고르는 방법입니다. 아무 토지나 고르면 여러 가지로 나중에 힘든데요. 저희만의 노하우를 공유 드리고요. 세 번째는 어떤 시설을 설치를 하면 좋은지를 이야기해 드릴게요. 물론 저희 경험담이고요. 주말 농장에 있어서 꼭 필요한 부분이니 참고하시면 좋을 겁니다. 네 번째로는 주말 농장을 운영하기 좋은 농작물 선택인데요. 면적이 얼마일지는 모르고 또 얼마나 자주 가고 시간을 보낼지 모르지만 처음부터 너무 욕심을 부리고 아주 많은 농작물을 선택하신다면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의견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인데요. 제초 방법입니다. 초보 농사꾼은 정말 제초가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저희가 그랬고요. 전원주택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하나하나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내용부터 말씀드릴게요. 주말 농장의 허용 범위 및 불법 농막이 되지 않는 방법입니다. 먼저 저희가 초기에 구경을 하고 벤치마킹 했던 농막입니다. 한번 영상부터 보시죠. 정말 멋진 농막이었습니다. 마치 별장과 같은 정말 멋있고 좋았는데요. 두 번째 농막인데요. 마찬가지로 뒤쪽으로 가면 데크와 계곡까지 내려가는 계단이 헐. 세 번째 농막인데요. 예쁜 농막과 앞에 인조잔디를 깔아 놓으셨더라고요. 마지막 농막은 허름한 컨테이너 농막에 화장실도 없어서 뒤에 별도의 화장실을 갖다 놓으셨었고요. 바닥에는 놀이터에서 보는 쿠션 매트를 깔아 놓으셨었죠. 모든 농막들이 다르지만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불법적인 요소가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부터 세 번째 농막은 당연히 불법적인 부분이 많이 보이셨을 겁니다. 하지만 마지막 농막도 사실상 불법인 거는 맞습니다. 농막 기준 잠깐 보여드릴까요? 농막의 면적은 20제곱미터 다들 잘 아실 테고요. 이외의 면적은 모두 농사 용도나 농사를 위한 통행로로만 사용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통행로 역시 다른 무언가로 덮고 있으면 안 되고요. 즉 판석, 데크, 잔디 모두 다 안 됩니다. 저희도 판석을 설치했다가 힘들게 치웠고요. 여기에는 인조잔디, 쿠션 매트 다 포함입니다. 그런데 앞서 보여드린 영상에서 제가 보았을 때 마지막 농막을 제외하고 모두 다 단속이 되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신고가 들어가거나 지자체 단속이 있었다면 말이죠. 하지만 마지막 농막은 길가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단속이 되지 않았을 것 같은데요. 여기서 중요한 것이 농막이 너무 멋지고 화려하면 주변 사람들에게 그리 좋게 보여지지 않을 거고요. 요즘 시골 분들도 불법 농막은 다 압니다. 뭐가 허용이 되고 안 되는지. 농막은 너무 화려하지 않고 통행로나 작은 앞마당을 만들 때 꼭 쉽게 철거가 가능하게 만들어 놓는다면 사실상 단속 공무원도 크게 문제 삼지 않더라고요. 따라서 주말 농장은 멋진 환경 및 시설보다는 실속 있는 농장 형태로 만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다음은 농막용 토지를 알아보실 때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인데요. 주말 농장을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당연히 전원의 삶을 동경하셨고 전원주택까지도 생각을 많이 해보셨을 겁니다. 따라서 농막을 위한 토지를 알아보실 때 꼭 주택 건축이 가능한 토지이냐 아니냐를 생각하셔야 합니다. 이는 토지의 가격, 값어치와도 상관이 있는데요. 농지임에도 불구하고 건축을 하지 못하는 토지는 나중에 거래도 힘들고 또 가치 상승도 잘 되지 않으니 꼭 주택 건축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이런 거 어떻게 아냐고요? 지목, 용도 지역 등등 너무 복잡하다고요? 아니요. 건축이 가능한 토지인지 아닌지 여부는 주변 토목 설계 사무소에서 전화를 해보시면 알려줍니다.
대부분 주소만 알려줘도 전화상으로 잘 상담을 받을 수 있으니 내가 토지에 대해서 잘 모른다 생각할 경우 그 토지에서 가장 가까운 토목설계사무소에 전화를 하시면 잘 알려줍니다. 단 한 군데가 아니라 꼭 두세 군데 연락을 해봐서 복수 검토를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 이유는 사람도 실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아무리 전문가들이라도 다들 다르게 판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설명할 것은 주말 농장에 어떤 시설을 설치할 것이냐인데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농막은 너무 화려하지 않은 컨테이너 농막이 좋습니다. 요즘 지자체별로 다르지만 일부 지자체는 컨테이너형만 허가를 내어주기도 하니 고민하지 마시고 실속형 농막을 추천드립니다. 다만 여기에 여유가 된다면 화장실과 간이 주방을 갖춘 농막을 설치하면 더욱 좋고요. 아마도 비용은 정화조 2, 300, 농막 추가 비용 800에서 1000만 원 정도 소요가 되니 도합 1000만 원 넘게 투자를 더 해야 하기는 합니다. 하지만 주말 농장은 한 해, 두 해 하고 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것을 감안한다면 이 정도는 투자를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저희도 기본형 컨테이너, 즉 화장실 및 주방이 없는 것을 선택했는데요. 주말 농장이 주는 만족감이 너무 커서 저희도 화장실을 다시 놓을까 말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인 기반 시설은 전기와 지하수는 필수입니다. 건축이 가능한지 여부를 알아보실 때 전기 역시도 잘 알아보셔야 하는데요. 근처 전봇대가 있는지 여기서 전기를 가져올 수 있는지를 잘 알아보셔야 합니다. 이는 한전에 문의하면 이 역시도 가능 여부, 추가 비용 발생 시 비용을 잘 알려줍니다. 근데 전봇대가 없더라도 200m 이내 전봇대가 있다면 추가 전봇대 설치도 무료인 거 아시죠? 전기는 설치 시 면허업자한테 대략 70만 원 정도면 설치가 가능하니 꼭 설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이야기할 내용은 농사를 어떻게 시작할지, 농작물을 어떤 거를 선정할지 고민이 많으실 텐데요. 이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말 농장을 하신다면 농지에 너무 많은 작물을 심으면 안 됩니다. 자주 오지도 못하고 관리도 안 되는데 너무 많은 작물 욕심에 농사를 시작하신다면 큰 어려움이 있고 자칫 즐거운 주말 농장이 아니라 괴로운 주말 노동지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말 농장을 운영할 때 가장 추천드리는 것은 나무 농사로 시작을 해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묘목을 사셔서 나무를 키워보시는 거고요. 특히 수종은 조경수가 좋을 것 같고요. 과실수 또한 여러 가지로 손이 많이 가고 초보자들은 이런 거 잘 못합니다. 저희는 서울 군교에 대림원의 종묘라는 곳이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각종 묘목을 판매하는 곳인데 여기에 가보면 다양한 수종을 보실 수 있고요. 가격도 도매 가격이라 나쁘지 않습니다. 저희는 에메랄드 그린, 문구로우, 블루버드 이렇게 세 종의 묘목을 심었습니다. 이놈들이 월동도 하는 놈들이라서 사계절 큰일이 없다면 무럭무럭 잘 자란답니다. 저희도 이제 묘목을 심은 지 2년이 되었는데 이제는 상품성이 점점 있어 보입니다. 아직은 아주 크지 않아서 한 내년에나 상품화 시키려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처음에는 너무 어려운 농작물을 키우는 것보다 농사일에 서서히 적응하고 배울 수 있게 나무 농사를 해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텃밭은 작게 한번 운영해 보세요. 작은 텃밭이라고 만만하게 보시면 안 됩니다. 저희는 상추랑 청경채 등 쌈채소를 심었는데 몇 개 안 되는 이 쌈채소 농사도 쉽지 않습니다. 저희는 토양 살충제를 안 뿌려서 그런지 벌레들이 이파리를 다 갉아먹었고요. 나중에는 이것들도 관리를 안 해주면 거의 잡초처럼 자라버리는데요. 작은 텃밭의 위력을 아마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이 말이 이해가 안 된다면 아직 농사의 경험이 많이 없으신 분들인데요. 작은 텃밭에서도 한 가족이 먹을 수 있는 충분한 채소를 재배할 수 있고 이 또한 관리를 잘 해줘야 한답니다. 오이도 심었는데요. 모종 5개만 하더라도 주렁주렁 오이들이 열립니다. 매주 가는 것도 모자랄 정도로 열리는데 빨리 따주지 않으면 노랗게 변하고 맛도 별로 없어지더라고요. 이렇게 농사도 서서히 배워가면서 하나 둘 확장해 가는 것이 좋다고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또 중요하게 꼭 확인하셔야 될 부분이 제초 방법입니다. 우리가 흔히들 생각할 때 주말 농장은 마치 별장처럼 예쁘게 관리가 잘 될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이 또한 환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주택단지는 주변에 풀도 없기에 잔디를 키우더라도 수많은 잡초들이 잘 덤비지 않는데요. 농지는 정말 다릅니다. 특히나 주변에 저희처럼 국어가 많아
수많은 잡초들이 자연 생태계를 이루고 있다면 이야기가 다른데요. 여기서 올라오는 잡초의 씨앗으로 인해서 금방 풀이 퍼지기 마련입니다. 따라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제초 방안을 미리 마련해 놓는 것이 좋습니다. 주변 주말 농장을 다녀보세요. 농지 말고 농막이 있는 곳을 다녀보시면 어떤 식으로 주말 농장을 가꾸고 있는지 알아보시면 좋습니다. 우선 저희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제초 매트를 잘 사용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저희는 농작물을 키우는 곳 여기만 이렇게 제초 매트를 깔았습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말로 무시무시한 잡초의 생장력 때문에 도저히 주말 농장을 운영하기가 어렵더라고요. 주말에 와서 농작물을 가꾸는 게 아니라 잡초만 맨날 뽑다가 간답니다. 정말로 제초만큼은 꼭 제초 방안을 마련하셔야지만 주말 농장을 즐겁게 운영하실 수 있답니다. 주말 농장이 주말 노동장이 되지 않기 위해서이죠. 하하. 자, 오늘은 이렇게 주말 농장, 농막을 처음 알아보신다면 꼭 필요한 정보를 말씀드렸습니다. 주말 농장은 절대 별장이나 캠핑장이 아닙니다. 농막은 농막일 뿐 정말 농사를 짓는다는 생각으로 접근하셔야 나중에라도 즐거운 주말 농장, 주말 농사를 운영하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리고요. 이상으로 주말에 가는 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